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픽 에디터 실습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텝 2까지 구현을 완료했는데요. 스텝 1에서 서로 각각 상관이 없던 렉탱글, 일립스, 라인 클래스를 이 세 개의 클래스를 대표하는 쉐입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 각각의 클래스들이 상속하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랬을 때 그래픽 에디터에서 기존 코드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상속 구조는 동일한데 이 상속받은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형태로 했을 때 그래픽 에디터에서의 코드가 어떻게 변경이 되고 이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다양성의 구현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작성하는 코드의 내용은 많지 않고요. 일부 변경되는 코드와 이 그래픽 에디터에 바뀌는 코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내용을 코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래픽 에디터 스텝 2를 진행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이 쉐입 타입의 배열, 쉐입스를 만들어서 이 렉탱글 객체와 일립스 객체, 그리고 라인 객체, 인스턴스 객체의 정보들을 담는 이 배열을 만들어서 하나의 배열을 가지고 처리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때 저희가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업캐스팅의 시점은 저희가 이 generate shapes 하는 이 반복문에서 난수가 어떤 난수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자식 클래스 객체들을 만들어서 이 shapes가 참조할 수 있도록 shape 타입의 배열이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업캐스팅이 이루어진 거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도형이 그려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우리가 이 반복문을 진행을 했을 때 그때 인스턴스 오브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shape이라는 변수가 참조하는 객체가 렉탱글 객체로 다운캐스팅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다운캐스팅이 된다면, 즉 이 if문의 조건이 true라면 이렇게 다운캐스팅을 한 다음에 자식 객체가 가지고 있는 draw rectangl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구조로 바꿨어요. 이제 이 코드를 이 3단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탭들을 좀 닫고요. 이 코드들을 스텝 3로 그대로 다시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먼저 바꿔줘야 할 내용들은 렉탱글 클래스, 라인, 일립스 클래스에 각기 정의되어 있던 이 메소드를 draw ellipse, draw line, draw rectangle이란 이 메소드를 overriding 메소드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draw라고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메소드는 곧 override 메소드가 되겠죠. 부모 클래스인 shape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draw 메소드를 재정의한 메소드로 구성을 바꿨어요. 마찬가지로 line 클래스에서도 draw라는 메소드로 변경을 하고요. 자, 오버라이드. 이 어노테이션은 굳이 생략하셔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는 그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어노테이션을 추가해 주고 있고요. 렉탱글 클래스도 draw rectangle이라는 메소드를 draw라는 메소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라이드를 어노테이션을 추가를 해 주고요. 자, 이렇게 상속 구조에서 오버라이딩 된 형태로 이 메소드 오버라이딩까지 적용해서 바꿨어요. 자, 그래픽 에디터에서 바뀌는 내용은 기존에 저희가 shape 배열 타입의 shapes에다가 이 난수를 발생해서 객체를 넣는 generate shapes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 drawing shapes에서 저희가 포이치 구문을 통해서 shapes 배열이 가지고 있는 객체들을 하나씩 꺼내서 우리가 검사를 한 다음에 이게 만들어져 있는 객체가 어떤 객체이냐에 따라서 draw rectangle, draw ellipse, draw line을 불렀는데 호출했는데 이 코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쉐입에 드로우를 호출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경이 돼요. 자, 이렇게 변경이 되면 실제로 코드를 수행했을 때 우리가 기존의 스텝 2를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 난수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시 진행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코드가 이 다형성이 구현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쉐입이 참조하고 있는 객체가 렉탱글이라면 렉탱글 클래스의 드로우 메소드가 호출이 될 거고요. 그림으로 잠깐 표현을 해보면 저희가 난수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shapes라는 배열에 지금 현재는 5개의 객체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5개의 이 쉐입 타입의 방을 갖는 레퍼런스 변수 타입의 방을 갖는 배열에 저희가 난수를 발생했을 때 사각형 객체를 넣기도 하고요. 일립스 객체를 넣기도 하고요. 선 객체를 넣기도 하고 또 사각형 객체를 넣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이 반복문을 돌면서 이 쉐입스 배열에 있는 객체들을 하나씩 꺼내서 쉐입이라는 변수에 담을 거예요. 이렇게 쉐입이라는 변수에 담을 텐데 지금 보시는 포이치 구문에 쉐입이라는 변수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나씩 꺼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shape.draw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shape에 draw를 호출했을 때 이 메소드는 자, 지금 사각형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shape 클래스 이를 상속하는 렉탱글 클래스예요. 그리고 shape에는 draw란 메소드가 있고요. 이 메소드를 제정한 드로우 메소드가 렉탱글 클래스에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속 관계에 제정이 된 메소드는 저희가 이 3강 이론 수업을 하면서 설명드렸지만 논리적인 구조로 겹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단순히 이 코드만 보면 쉐입 타입의 쉐입 레퍼런스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드로우가 호출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쉐입이 참조하고 있는 그 실제 객체가 자식 객체의 인스턴스라면 자식 클래스의 드로우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있는 이 쉐입스 배열에 들어있는 객체가 렉탱글 객체라면 렉탱글 객체의 드로우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참조하는 쉐입 참조 변수가 참조하는 그 해당 객체가 원이라면 일립스 객체라면 일립스 객체의 드로우 메소드가 호출이 되겠죠. 즉, 이 반복문을 돌면서 저는 동일한 메소드를 호출하지만 이 메소드가 실제로 쉐입이 참조하는 객체가 어떤 객체이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사각형을 그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원을 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을 그리기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걸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동일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서로 다른 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코드들은 저희가 앞으로 이 다양한 코드들을 진행을 할 때 기존의 API들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현 내용들, 지금 저희가 이번 시간을 끝으로 이제 이 실습 강의는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 그래픽 에디터를 통해서 저희가 앞서 배워왔던 상속의 구조였을 때 객체 간의 형변환, 그리고 오버라이딩이 됐을 때 그 오버라이딩 메소드의 호출 관계, 이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코드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작업들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속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실습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는 코드가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어떤 부분들이 나아졌는지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 자바 클래스에서 우리가 만드는 모든 자바 클래스가 상속하고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무엇인지, 오브젝트 클래스가 정의하고 있는 메소드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 등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